15 다시 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번에 제가 먼저 강의한 자료를 이제 재복습 차원이고, 그 속에는 이제 시험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말고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요. 뭐 그런 내용을 또 거기다 올렸다고. 다 이유가 있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기말고사가 전번에 10-3에 보면은 그 보행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 그 강의한 내용 중에 한 문제가 있고, 요번엔 장애인 가족 중에 장애인 인권계 개념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기말고사 두 문제 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장애인의 가족이죠. 내용은 먼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장애인 가족의 개념이에요. 장애인 개념을 보게 되면은 유엔이 정한 장애인 인권선언 제1조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생생활이나 개인의 자기 혼자 일상을 이제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장애우, 뭐 비장애인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통일해서 장애인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장애인 개념은 유엔에서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의 장애. 하나 우리 보면은 이제 신체 기능 중에서 외부와 내부가 있잖아요. 외부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곳이죠. 내부는 내부 기관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체 해부학 쪽에서 이제 장애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내부 기관 장애에 포함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 지체 및 정신 장애, 발달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신체적 기능, 내부 기능, 또 정신적 장애는 정신 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발달 장애가 있어요. 또 정신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다 그 장애라는 개념이 포함되고 있다. 즉 장애인 가족의 개념을 보게 되면 장애인 가족 일명 또는 그 이상의 장애인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동거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장애인의 가족.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분리예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일단은 나누죠. 신체적 장애에서도 외부 신체적 기능 장애, 내부 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도 발달 장애 있고 정신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체 장애를 한번 볼게요. 지체, 이제 절단 장애, 손이나 이런 발 어디 기관 하나가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은 작업에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절단된 경우를 얘기해요. 관절은 하나의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절이 있는데 그 이상에 있는 관절 장애, 또 지체 기능 장애, 한 곳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척추 장애,
변형 등, 이제 변형, 우리 정상적인 몸은 지탱하고 있지만 그 변형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뇌 병변 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잡한 장애예요. 이거 이제 뇌 쪽에. 또 시각 장애는 시력 장애, 시야 결손 장애, 견보임 두 개로 보인단 말이에요. 청각 장애는 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 안면 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함물,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있어요. 또 내부 기능 장애를 보겠습니다. 내부 기능 장애는 이제 신장, 콩팥이죠. 그래서 이제 신장이나 보게 되면 축석도 해야 되고 몸이 부어오르고 어떻게 보면 그 나쁜 우리의 그 에너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출하지 못하면은 이제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신장 기능을 못하는 것은 투석을 하게 되죠. 병원에 가서. 또 심장장애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장애, 간장장애,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제한되는 만성 중증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 호흡기 장애 이상, 장류요로장애,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장류요로,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 뇌전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발달장애에 보면은 이제 IQ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IQ보다도 감성지수를 많이 우리가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능지수가 70인 이하를 이제 장애라고 그래요. 자폐성 장애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천적이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그 다음에 정신장애죠. 정신. 조현병. 조현병이 뭐예요? 옛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그러지, 이게 조현병입니다. 조현 정동장애. 약간의 완전한 조현병은 아니지만 조현병과 같은 그런 이상의 그 행동을 한다 해서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요. 재발성 우울장애, 뇌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지속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뚜엣장애, 이상한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눈을 막 항상 껌보긴다든가 손을 흔든다든가, 이것이 뚜룩장애입니다. 기면증, 이런 것들이 정신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을 한번 보겠어요. 인권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들도 신체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인권까지도 혜택을 못 받는 건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장애인의 인권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인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품위 있는 그런 행동과 생활을 해야 돼요. 잘 보이죠?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 생활이 아닌 그 이상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바라보던 잔류 시각이나 장애인에 대한 통상적인 이미지를 한번 보겠어요. 첫째,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이 비참함에 대한 시혜와 동정 시각이 있어요. 또 이러한 장애를 위한 봉사하는 따뜻한 이웃을 모습이 있고, 또 장애인 개인의 초인적 능력을 통해 장애를 이겨내고
성공하는 극복한 이미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시각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의 헌장은 장애라는 그런 이유로 사회 여러 분야에 차별받는 그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그러한 선언문이죠. 그래서 총 13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장애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 세 번째는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네 번째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 편의, 의사 표현 서비스 제공. 여기 우리가 접근이라는 걸, 장애인 접근이라는 걸 배우셨죠? 접근 금지 이런 것들도 장애인의 인권에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거죠.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도록 시설을 해놓는 것. 접근권의 권리가 지배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시설. 5. 교육받을 권리. 6장은 노동의 권리. 7장은 문화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 8장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9장은 분리, 학대 및 멸시받을 권리. 10장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11장 여성장애인은 임산, 출산, 유아 및 가사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12장에는 혼자 힘을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에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이게 보면 그 장애인이나 어떻게 보면 그 국가에서 그걸 보장해주고 있죠. 13장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힘으로 그 생활할 수 없는 그 인지적 기능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재산을 관리를 못한다든가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성년 후견인제라고 국가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관리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지정해서 그게 후견인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그 의의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은 자주의 입각한 입법 및 인권 패러다임을 전환.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 기준 제시. 장애인 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자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의 판단 기준 제시. 또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 법원과 국제협약 국내 이행의 기준 설정, 차별의 영역 설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의 별도로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전체 장애인 수를 추정하고 있다.
이게 좀 2023년도에 이제 실태 조사 내용인데, 285개 읍면동 대상 가구는 11만 480명을 했어요. 그래서 완료가 69%, 조사 장애인 수는 8,000명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이 표-5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현황은 2023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해 확정한 재가 장애인 수, 이거는 이제 66,374명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장애 가구 현황이 있네요. 장애 가구의 총 가구 원수를 살펴보면 2인 가구의 46.6%가 가장 많았고, 1인 가구는 26.6%, 3인 가구는 17.5%, 4인 가구는 10.8%, 5인 이상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가구 수에 이제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 실태 조사에서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0 가구 내 총 장애인 수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표-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자 보건, 모자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선천적 장애의 발생 예방을 위해 1990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국고 부담으로 선천성 대상 이상의 검사를 무료 시설을 하며, 저소득층의 선천성 대상 이상의 하나에게는 특수 조제 분유 우유 지급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임신, 육아지침서의 발간과 보급 등 모자 보건사업에 내실을 하고 있으며, 유전성 질병 관련 장애 발생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안전, 1963년 도입된 이래 매년 10여만 명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 중 4만 명의 신체 장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여 장애인 상태를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수검진, 지정기관과 근로자에 대한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진 누락 방지를 위한 검진 계획서 제출과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직업병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을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1983년부터는 매년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종합대책 및 세부 시행규칙을 수립하는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료보장정의를 보겠어요. 장애인은 의료 및 재활지원으로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과 공적보조로서의 의료보호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이 있고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 진단 지급, 장애 검사비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장애 보두 기기 교부, 보장 건강 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운영,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등이 있다. 소득 보장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로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제국하고 있는 직접적인 소득 보장 정책은 공적 부도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소득 보장,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 보조 수당 지급
사업 및 자금 대여 사업, 사회보험, 장애연금 또는 장애 일시 보상금, 조세 감면, 이용 요금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이 있다. 대여 지급의 종류는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기능 회복 훈련이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시도세가 장애인 재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이 있다. 성년 등록 장애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보육을 보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장애인에 대한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장애 보육료 지원과 여성장애 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에서의 특수교육 실시 및 운영비 지급, 대학 정원 특례 입학제도, 특수교육 종합발전계획 등이 있다. 또 직업재활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한국장애고용촉진공단의 설립이 기반으로 다지게 되었다. 그래서 1999년 12월 장애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 고용정책의 직업재활정책으로 탈바꿈하는 기계를 마련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정책이 있어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 접근성에 대한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그러한 용어로 여러분들이 접근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접근 근거로는 보건복지부가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 5332호로 제정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장애인의 접근성, 주거, 여기 보면 주거가 나오죠.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특별 분양 알선, 임대주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죠. 그래서 19조에 의해 등록 장애인은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 장애의 경우 그 배우가 포함하고 있죠. 국민주택 등에 해당되는 주택을 공급 시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들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제도가 있다. 녹음이 잘 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겠어요. 교통,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은 승용차 관련 공공교통수단 관련 접근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버스에도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만이 사용되는 버스 노선과 버스가 있죠. 또 일반 버스에도 장애인이 그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또 승용차가 있고 또 장애인 택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의 한 일환으로서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 국가 경제 성장, 선진국, 후진국으로 소득 격차는 지식 격차와 정보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지식 정보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 국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유용한 정보를 획득해야 필요한 형태로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의 그 누락성이 있죠. 장애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가 있어요. 기타 서비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영역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또 장애 가족 양육 지원,
이제 급수가 있는데 1급에서 3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 청구, 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방송 수신기 무료 보급, 자막 방송 수신기 화면에 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 노인용 수신기, 실비 장애 거주 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우려 법률 구조 제도 등이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그 서비스로서, 장애 가족 서비스로서 적용되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 따른 지원 정책이에요.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5-13 장애인 연금 지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이 있어요. 장애인 경제적인 지원 정책이죠. 표 15-14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들이 이거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및 교육 문제에 따른 지원 정책입니다. 장애인의 보육료 지원이에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읍면 중 주민센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장애 복지 카드가 있어요. 등록증을 소지한 만 12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에게는 지원 대상이며, 장애 보육료는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58만 7천원 인건비 지원시설 수납한 한도로 지원된다.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12세 이하의 등록장애에게는 8세 이하의 특수교육 대상 취약 아동에게는 29만 8천원이 지원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이에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되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으로서 사회참여에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서 안정이라든가 사회성 향상, 기초 경제적 그러한 역량 강화 등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 관리, 자조 모임, 지역 사회 연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장애 여성인들도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숨어서 살았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그들에게 많은 장애 여성 장애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이에요. 정보, 통신정보, 정보화 교육, 한국정보진흥원에서 1588-2670 전화 신청은 등록장애인으로 전국장애인 정보교육기관에서 PC 운용, OA 운동, 생활, 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으로 잡힌 교육과 중증장애인은 1:1 방문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애 학생 정보 격차 해소 지원이에요. 그래서 장애 학생 정보 격차 해소 지원은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이트 www.nise.go.kr 사이트에 신청하면 되고, 장애인 등록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 정서, 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 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일반 학교 교사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말에 시험 잘 두 문제 보hen에 대해서 또 장애인의 그 인권 개념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